서울의 새벽, 흐릿한 빛이 남산 주변의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아스팔트 도로 위로 떨어졌다. 김순자 할머니는 어깨에 맨 지게에 싱싱한 채소 다발을 가득 실은 채 천천히 걸어갔다. 낡은 지프로 묶인 채소들은 할머니의 떨리는 발걸음에 맞춰 흔들렸다. 매 걸음마다 할머니의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달아빠진 고무신이 도로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고 주름진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힘내자, 이 채소만 팔면 약값은 구할 수 있어. 지게에 실린 채소는 그날 아침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허리 통증을 달래줄 약을 사기 위해 몇만 원만 있으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3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매일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꿈이었지만 할머니에겐 그 꿈이 살아갈 이유였다. 순자 할머니가 사거리를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귀를 찌르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할머니를 향해 달려오다 급정거했다. 놀란 할머니의 어깨에서 지게가 미끄러져 내렸고 채소 다발들이 도로 위로 흩어졌다. 한 다발의 채소가 차체를 스치며 반들반들한 도장 위에 작은 그림을 남겼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역력했다. 할머니, 어떻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제 차가 얼마짜리 차인 줄 아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 섞인 톤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겁에 질려 땅에 떨어진 채소를 주워 담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여서 용서해 주세요. 젊은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가 제 차에 흠집을 냈잖아요.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가 어떻게 배상하실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모아서 꼭 갚겠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젊은 남자는 더욱 화가 났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자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왜인지 모를 혼란과 낯선 아픔을 느꼈다. 됐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다음부턴 조심해서 다니세요. 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서둘러 남은 채소를 주워 담으려 할 때 그녀의 눈에 젊은 남자의 손이 들어왔다. 오른손 검지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할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흉터는 너무나 익숙했다. 도련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다 손을 다쳤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젊은 남자도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것을 느꼈다. 그의 분노는 이미 사그라들었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몸을 숙여 채소한 다발을 집어들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정말 착하시네요. 눈물이 할머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젊은 남자는 그 눈물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채소를 모두 주워 담은 후 젊은 남자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할머니의 손목에 걸린 낡은 은팔찌가 들어왔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젊은 남자의 눈이 커졌다. 그 팔찌. 그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소매로 팔찌를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젊은 남자는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 팔찌? 누구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젊은 남자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아들 거예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젊은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할머니의 말이 그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아들이요? 30년 전에 잃어버리셨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요? 3살 때 화재로 잃어버렸어요. 30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이 팔찌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젊은 남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북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움켜쥐었다. 할머니가 말한 은팔찌는 그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그가 유일하게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불길, 울음소리, 누군가의 손이 그를 잡았다가 놓치는 느낌. 그동안 그가 무시해왔던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그 화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마을 끝자락에서 불이 났어요. 난 우리 아들을 안고 뛰쳐나왔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쳐버렸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 후로 아이를 찾아 헤맸어요. 고아원도 다 돌아다녔지만 이 팔찌만 마을 어귀에서 찾았을 뿐이에요. 젊은 남자는 말없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선 할머니의 파편적인 기억과 자신의 모호한 기억들이 기이하게 맞물려 들어갔다. 그는 할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그게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확실해요. 우리 아들은 오른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다가 다쳤거든요. 젊은 남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검지에 있는 작은 흉터가 할머니의 시선에 들어왔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 입을 가렸다. 도련님, 혹시...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는 3살입니다.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젊은 남자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만약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할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정말인가요? 도와주실 건가요? 네, 할머니.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그 팔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어 젊은 남자에게 건넸다. 이건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줬던 거예요. 뒷면에 아들 이름 첫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젊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팔찌를 뒤집어 보니 정말로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밈.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우리 아들 이름은 민호예요. 김민호. 젊은 남자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박민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입양한 가족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의 본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할머니,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희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DNA 검사요? 그게 뭐예요? 젊은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혈연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해요. 그날 저녁 박민수 남자의 이름은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앉아 팔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사진과 팔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두 팔찌는 정말 똑같아 보였다. 심지어 오랜 세월의 흔적까지도 비슷했다. 그는 30년 전 화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이 나왔다. 한 마을을 황폐화시킨 대형 화재에 대한 내용이었고 실종된 어린 아이에 대한 짧은 언급도 있었다. 유일한 단서는 은팔찌라고 했다. 박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할머니의 작은 집을 찾아갔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셨군요? 할머니가 말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화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기억난 대로 모두 말씀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은 마을 끝자락에서 불이 났어요. 난 저녁 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 하늘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나는 얼른 민호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연기가 너무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발이 걸려 넘어졌고 민호가 내 팔에서 미끄러져 나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필사적으로 민호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불이 꺼진 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봤지만 이 팔찌만 마을 어귀에서 발견했을 뿐이에요. 박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흐릿한 기억과 대조해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연기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잡았다 놓치는 느낌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할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후에 저를, 아니, 민호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고아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호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죠. 30년 동안. 박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자란 고아원, 대한양육원에 대해 생각했다.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할머니, 혹시 대한양육원이라는 곳은 가보셨나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거기도 가봤어요. 하지만 뭐요? 그곳에서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겐 부모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죠. 박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태안양육원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의 양부모는 그가 버려진 아이라고 말했지만 항상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머니, 우리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해요. 며칠 후 박민수와 순자 할머니는 DNA 검사센터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박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린 이미 특별한 인연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길고도 긴 시간이었다. 박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 두 사람은 다시 검사센터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봉투를 들고 나왔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봉투를 열었다.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DNA 일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순자 할머니와 박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 민호야. 순자 할머니가 흐느꼈다. 엄마? 박민수. 아니, 이제는 김민호라고 불러야 할 그가 대답했다. 30년 만에 찾아온 재회의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그날 저녁 김민호는 어머니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셔왔다. 순자 할머니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놀란 눈을 깜빡였다. 민호야,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이 묻어났다.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부터는 함께 살아요. 제가 엄마를 잘 모시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될까? 난 네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과 웃음을 반복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소거된 시간들을 되새겼다. 엄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요. 민호가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니.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단다. 그들은 청계천을 거닐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듣고 가슴이 아팠다.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민호가 흐느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 아빠, 우리 아들.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고마울 뿐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를 위해 직접 요리를 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순자 할머니에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리까지 하다니. 할머니가 감탄했다.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엄마 생각하면서 배웠어요. 언젠가 엄마께 꼭 요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앉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그리 많은 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들에겐 충분히 아름다웠다. 민호야,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를 찾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내 안위를 빌었단다. 네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도 몰랐지만 어딘가에서 엄마의 마음이 저에게 닿아 있었나 봐요.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그랬니? 다행이구나.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고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다음 날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찾았다. 태안양육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여기서 자랐구나.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정말 고마운 곳이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원장실을 찾아갔다. 다행히 30년 전 민호가 입소했을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원장은 오래된 서류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상하네요. 원장이 말했다. 이 아이의 입소 기록에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군요. 민호와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분명했다. 혹시 당시에 저를 데려오신 분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민호가 물었다. 원장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 고개를 들었다. 여기 있네요. 박상훈이라는 분이 아이를 데려오셨어요. 그분이 아이의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박상훈, 그의 양부의 이름이었다. 그분이 저를 입양하신 분이에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 입을 가렸다. 그럼 네 양부모가 널 데려온 거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였다. 왜 그들은 자신의 진짜 부모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왜 자신을 친자식인 것처럼 키웠을까? 엄마,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민호야, 우리 함께 이 일을 해결하자. 그들은 고아원을 나와 민호의 양부모 집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이다. 민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순자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호와 순자 할머니가 박상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여성이 나왔다. 민호의 양어머니였다. 민수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거실로 안내되었다. 박상훈도 곧 합류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들아. 박상훈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김민호입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박상훈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설명할게. 박상훈이 말했다. 30년 전 그 큰 화재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있었단다. 민호와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어. 박상훈의 아내가 이어 말했다. 그날 우연히 그 마을을 지나다 화재를 목격했지. 박상훈이 고개를 숙였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울고 있는 널 발견했어. 주변에 내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는 순간 욕심이 났던 거야. 그래서 우리를 찾지도 않고 그냥 데려간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박상훈의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우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니, 민호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박상훈이 고개를 들었다. 두려웠단다. 널 잃을까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섰다. 당신들이 우리 아들을 잘 키워줬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에게서 30년을 빼앗아갔어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민호는 양부모와 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두 분 모두 제 부모세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박상훈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민호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박상훈이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언젠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호는 잠시 멈춰섰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친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민호와 순자 할머니는 박상훈의 집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둘 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니, 민호야?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니까요.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주 후 민호는 양부모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그들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아파트로 이사왔다. 처음에는 호화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민호는 회사 일과 함께 자선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고아와 입양 아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순자 할머니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호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한 아들이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민호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절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민호와 순자 할머니는 발장을 끼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독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이것으로 김민호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